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해외 축구 총 4경기 준비를 했고요. 1월 15일 금요일 경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그리고 스페인 슈퍼컵 한 경기,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 2경기 해서 총 4경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래서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아스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 4승 4무 2패로 나름 크리스탈 팰리스가 과거 데이터까지 봐도 아스널에 잘 좀 비볐던 그런 모습이고, 최근 2년만 성적만 봤을 때는 무승부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가 1승을 또 거두면서 아스날이 다소 좀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스날이 어쨌든 초반에는 좀 부진하다가 최근 리그 3연승을 연속해서 만들어내면서 다시금 그런 강팀의 모습을 저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아스날의 공격수 라카제트의 그런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스날의 성적도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의 공격수 마르티넬리 그리고 미드필더 파르티가 결장 예정이긴 하지만 최근 아스날의 그런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아스날의 모습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쨌든 지금 공격 패턴을 봤을 때는 선 수비 후에 역습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무래도 처음부터 잠그는 그런 경기 양상을 좀 보이다 보니까 처음에 실점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경기가 좀 말리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행인 점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겸 윙어 미드필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프 실업 선수가 최근에 득점 포인트를 올리면서 팀 내 가장 좋은 경기 평점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과 수비를 모두 도맡아서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처음부터 잠그면서 경기를 좀 재미없게 만들지만 어쨌든 잠근 후에 역습을 할 때 벤테케와 자의 그런 역습이 좀 적중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두 선수의 부진한 그런 경기력이 팀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이 지금 리그 3연승을 달렸고 최근에 이제 FA컵에서는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아스날이.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아스날이 좀 무섭긴 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최근 그죠? FA컵에서 승리를 했죠, 뉴캐슬 상대로. 무승부가 아니라 2대0으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이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무섭긴 하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 봐도 4승 4무 2패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수들도 다소 어느 정도 결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선 수비 후 역습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아스날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최근 경기도 이변이 많죠. 이변이 많고, 아무래도 이 정도 배당이면 프랜으로 봤을 때는 1 정도 프랜을 받을 겁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1에서 1.5는 배당이 좀 많이 낮을 것 같고 1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1점 정도면 크리스탈 팰리스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랜으로 일단 사이드를 잡고 조합픽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리가 어제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했는데 무승부가 나왔죠. 일단은 뭐 1대1로 결국에는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 그런 경기들을 보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많고 이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컵 대회는 이변이 상당히 많죠.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레알 마드리드 대 빌바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스페인 슈퍼컵 준결승 이제 4강이죠. 준결승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대 전적에서는 6승 4무 0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한 상황에서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별다른 결장이나 부상 없이 이번 경기 풀스쿼드로 가동할 것이라는 그런 현지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중립 경기장이죠. 그래서 말라가에서 진행을 하는 경기다 보니까 사실 이 홈 성적, 원정 성적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두 경기 연속 실점이 없이 그런 안정감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과연 또 클린시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좀 눈여겨볼 모습이고, 그리고 윙백 카르발이 이제 경고 누적에서 다시 경기에 합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수 바스케스, 아센시오, 벤지마가 최근에 득점에서의 그런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벤지마에 대한 그런 공격 의존도가 높다. 그런 점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빌바오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작년 38경기 38골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 1실점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 아직 뭐 경기가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건 아니지만 평균 실점이 1.2골로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 정도면 0.2밖에 차이 안 나지 않냐 하는데, 전체 경기로 봤을 땐 상당히 많이 점수를 많이 실점을 많이 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빌바오의 퍼펙 수비 라인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없지만 중원에서의 그런 실수, 잦은 실수의 그런 공을 상대에 뺏기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역습으로 이어지고 그런 찬스를 많이 줬기 때문에 좀 실점이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이제 공격수 윌리엄스, 그리고 무니 아인 선수의 그런 득점력이 아직은 그래도 빌바오에서는 건재하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최근에 2득점을 올렸죠. 3대2로 지긴 했지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라 하더라도 1득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뭐 경기는 질 때 시더라도 1득점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에 지금 양상을 봤을 때 어제도 바르셀로나가 1대1로 비겼죠. 1대1로 비기고 뭐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변이 많이 나오는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득점력에서의 그런 부진한 모습들, 시원시원하지 않은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경기 역시 빌바오 쪽으로 프렌을 가는 게 좀 더 안정감이 있겠다. 어차피 중립 경기장이고 빌바오도 이 지금 여기까지 4강까지 올라온 마당에 뭐 놓칠 이유는 없죠. 그래서 프렌으로 가는 게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빌바오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빌바오 프렌으로 한번 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오히려 되게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것 같은 경기들이 최근에 그런 이제 코파 이탈리아도 그렇고 무승부가 많았죠. 무승부도 많고 최근에 이변이, 컵대회는 특히 이변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저희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컵대회나 그런 것들은 또 연장을 가는 게 있죠. 승부 차이까지 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코파 이탈리아 어제 이어서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사솔로 대 스팔 경기입니다. 16강이고요. 단판입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 4승 2무 0패로 역시 사솔로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부 리그, 그러니까 세리에서는 어쨌든 두 번에 붙어서 모두 사솔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득점, 3점 이상의 득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사솔로는 좀 아쉬운 점은 현재 세리 그 득점 11위, 7골로 11위에 올라와 있는 베라디 선수가 이제 그 이번 스팔과의 경기에서는 결장할 예정이고 17일 날 있을 파르마 경기까지 결장할 예정이다라고,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사솔로가 상대 팀에 모두 매번 지금 멀티 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부분에서의 좀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스팔 자체가 지난 시즌 어쨌든 강등이 됐죠. 이번 시즌 강등이 됐고 세리에 B로 수비 부분에서 항상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승리의 가능성은 좀 사솔로를 높이 평가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를 보면 두 번의 승부차기를 해서 어느덧 16강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팔이 이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을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은 이 스팔 팀 규모를 봤을 때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과연 스팔이 우승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1962년에 스팔이 코파 이탈리아에서 준우승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준우승을 해도 엄청난 상금이겠죠, 이 스팔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팔의 주전 공격수 알베르토 팔로스키 그리고 프란체스코 선수의 그런 빠른 역습으로 지금 최근 수비에 좀 문제를 보이고 있는 이제 아탈란타라고 되어 있네요. 사솔로입니다. 사솔로에 과연 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경기의 조금 최종적인 픽은 2.5 기준이면 다득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승패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솔로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은데, 사솔로 승패보다는 오바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다득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탈란타는 다음 경기가 아탈란타죠. 그래서 다음 경기 똑같이 코파 이탈리아 16강 아탈란타 대 칼리아리. 그래서 배당도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상대 전적 5승 0무 5패로 무승부가 없었던 10번의 대결이었고, 3번의 오버, 7번의 저득점이 언더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탈란타는 역대 우승을 코파 이탈리아를 한 번 우승했고 준우승을 3번 했던 그런 나름 저력 있는 팀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탈란타가 시즌 초반에 좋다 갑자기 챔스 일정이 끼면서 엄청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챔스가 끝난 이후로 최근에는 엄청난 그런 득점력을 보이면서 승리를 챙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 일리치치의 복귀가 하면서 득점을 또 올리고 있죠, 최근에. 그리고 사파타, 무리엘 그런 공격수들의 합이 잘 맞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아탈란타의 과감한 그런 폭격기가 때리듯이 과감한 공격 포인트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는 사실 초반에는 좀 좋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진 그런 칼리아리인데, 그래서 좀 컵 대회에 좀 집중할 여력이 좀 없지 않나라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아탈란타를 잡고 8강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좀 이제 강등권을 면해야 되는 그런 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칼리아리가 최근 4연패를 하고 있고 4연패와 더불어서 최근 9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봤을 때 칼리아리의 수비에서 좀 결점이 있는데, 후반 가면 갈수록 실점이 많아지는 그런 성향을 자주 보이는데, 그 이유를 봤을 때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대편 공격수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칼리아리의 중원을 책임지던 난데스의 그런 경고 누적으로 인한 결장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주전 미드필더 로그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사실 뭐 컵 대회니까 아탈란타 일반승을 가는 거는 큰 메리트는 상당히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칼리아리 승을 가자니 너무 좀 불안하죠. 근데 어쨌든 이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 5승 0무 5패인데, 이런 전적이 나오는 팀들의 대결에서는 특히 또 리그도 아니고 컵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칼리아리 쪽으로 플랜을 보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배당이면 2점 정도, 2점에서 2.5점의 프랜을 받을 텐데, 칼리아리가 아탈란타도 득점력은 살아있지만 어쨌든 실점도 어느 정도 같이 받쳐주는 팀이고, 칼리아리의 그런 후반에 실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2점 정도의 그런 프랜은 받는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한번 프랜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스포츠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조합픽은 2부 픽에서 나올 예정이고, 그 픽은 아마 저녁 한 10시 전에는 8시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부 픽도 매일 오후 3시 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점심때쯤 나올 거고, 평일에는 3시 전후로 나오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